대학가를 떠나지 못하는 직장인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월세 술값 아낀다 해서 대학가로 돌아가는 직장인들이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,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인데, 그때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. 그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이제 선배분들이 회사를 취업했는데 이사를 당연히 갈 이유가 없잖아요. 뭐 지방 출신이니까. 그래서 그냥 그 학교 앞에서 자취하던 방에서 그냥 그대로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뭐 이랬던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,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다른 데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요즘에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? 바로 월세가 너무 비싸져 가지고 바로 그 이유인데, 사실 이 서울은 지금 고시원도 좀 비싸져 가지고 한 뭐 싼 데는 뭐 30만 원, 35만 원 뭐 이런 데도 있지만 평균이 한 40만 원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. 뭐 조금 살만한 데는 뭐 50만 원, 55만 원, 뭐 프리미엄 이런 데들은 뭐 60만 원, 70만 원짜리들도 있지만, 아무리 뭐 집이라는 게 뭐 시세가 뭐 변동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.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월세의 하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, 월세가 40만 원인데 예를 들어 아무리 집이 좀 낡았다고 하더라도 뭐 이걸 10만 원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이 10만 원 받을 거면 차라리 비워둔다. 그럴 거면 내가 안 받고 말지. 괜히 여기 살다가 뭐 도배장판 해주고 뭐 하나 고쳐주고 이러면 이 돈이 더 든다. 그러니까 그냥 비워둔다. 이런 게 있어요. 이게 단순히 금융자산이면은 뭐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, 이게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유지비용, 관리비용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뭐 30 이상은 받아야지 해서 꽤 괜찮은 집도 월세가 40, 아주 낡은 집도 월세가 35, 뭐 이런 월세의 하한선 같은 게 있는데,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사는 집들, 그런 집들이 그래도 주거 공간에서는 가장 저층에 있는 주택들인데, 뭐 소위 말하는 원룸이 월세 상승률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작년 기준인데, 대학가 원룸이 사실 서울에서 제일 싼 집들이잖아요. 대학생들이니까 뭐 집 내부가 좀 덜 좋아도 안 좋아도 그냥 살잖아요. 직장인들은 이 정도면 저 안 살아요 하더라도 대학생들은 그냥 참고 살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집들도 보증금 1,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이 45만 원인데, 근데 그게 22년 2월 기준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22년도부터 이제 월세가, 이때부터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기 시작했으니까 그쯤부터 해서 원룸 월세가 더 비싸졌을 것이고, 아마 여기에다가 플러스 5에서 10만 원씩은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그냥 추측인데,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아마 거의 다 50만 원대로 가지 않았을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. 저 대학가가 다 막 4, 50만 원대라면 더 비싸졌을 거 아닙니까? 직장인들이 사는 곳들은.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도 힘드니까 대학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. 싼 월세를 찾아서 가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뭐 신문 기사들 같은 데 보면은 뭐 서초동, 나도 이제 취업했으니까 나 이제 신림동 떠나가지고 서초동으로 가야지 라고 했던 어떤 그런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 이겁니다. 그러면 이 6.5평짜리 원룸으로 갔겠죠? 뭐 중국 연도가 비슷하다고 치면 여기에서 한 1,000에 75, 물론 관리비도 있겠죠. 관리비도 따로 있겠지만 1,000에 75에 살다가 이거 안 되겠다. 여기서 뭐 더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다시 돌아가자. 익숙한 지역으로 갑시다 해서 신림동으로 돌아갔더니 500에 55더라. 그러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또 낼만하지라고 하면서 나름 익숙한 지역에 저렴한 물가. 이 동네가 또 어쨌든 대학가니까 서초동 대비해서는 뭐 밥값도 싸고 뭐 안 되면 뭐 조금 뭐 학식도 먹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익숙하니까. 그렇게 해서 물가가 좀 싼 지역으로 돌아간다 이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, 대학가는 당연히 대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대학생들도 코로나 때야 뭐 당연히 뭐 재택으로 뭐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뭐 조금 수요가 좀 적었지만, 코로나 다 끝나고 이제 대학가로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취도 하고 당연히 이제 여기서 거주를 또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늘어났는데, 직장인들이 다 떠나줘야죠. 어찌 보면 직장인들도 대학생들의 선배들이 나가줘야 그 자리를 또 이제 신입생들, 후배들이 채우면서 계속 수요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, 떠났던 선배들이 다시 돌아와 버리면 신입생들, 2학년, 3학년들, 4학년들이 계속 쌓이니까 여기에 지금 그 수요가 계속 모이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여기에서 또 국지적으로 수요가 또 초과하면서 가격이
상승하게 되고 문제는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은 대학생들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직장인들한테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월세를 올려주기가 상대적으로 힘드니까. 근데 문제는 뭐죠? 문제는 대학생들은 이 직장인들이야 싼 맛에 대학교 앞에 와서 살아도 되는데 대학생들은 대학교 앞에 살아야 되잖아요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아니 대학생들이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대학교가 자기 직장인데 이 학교 다녀야 되는 애들이 학교 앞에서 걸어 다녀야지. 몇 정거장 뭐 막 10정거장씩 멀리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대학교 앞이 제일 싸잖아요. 그러니까 더 비싸고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가가지고 산다는 거는 대학생한테는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직장인들이 이 대학교 앞으로 온다는 게 어찌 보면 생존에 되게 위협인 상황인 겁니다. 거기다가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대학생들이 되게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. 특히 체감 물가 상승 항목을 보면은 반값도 반값인데 대학생 생활들 해보신 분들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? 우리나라의 거의 80%가 대학 생활을 하니까 반값도 당연히 비싼데 자취를 하다 보면 밥을 거의 세 끼를 다 사 먹잖아요. 술도 먹고 하면은 식비가 사실 반값보다 더 비싸죠. 대학생들은. 그러니까 이 식비가 또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식비도 엄청 올라요. 그러니까 지금 식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다. 방세도 많이 늘었고 뭐 여러 가지 맞는 게 없죠. 뭐 다 늘었으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학생들의 지금 취지인데 거기다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? 또 자취하다 보면은 가스료, 뭐 전기료 이런 것도 올랐다는데 원룸이 뭐 가스료가 뭐 10만 원 넘게 올랐다. 사실 원룸에서 뭐 가스비가 뭐 1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오래돼 가지고 감이 막 많이 오진 않지만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게 그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용돈 받아서 막 사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준일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죠. 또 올린다고 하잖아요, 지금. 전기료도 또 올리려고 막 눈치 보고 있고. 그러면 정말 대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사는가.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지금 하숙집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도저히 지금 안 되겠으니까 하숙집은 뭐 공공요금 다 포함해가지고 월 얼마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그냥 어찌 보면 일종의 그 공유주거죠. 그래서 요즘 다시 하숙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요즘 진짜 이 물가 상승이 대학가를 덮치고 있고 그리고 직장인들도 너무 힘드니까 대학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거기다가 지금 이 빌라왕도 한몫을 한 게 이 부모님들이 지금 전세 사기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지금 자취한다 그러면은 전세는 절대 살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. 근데 사실 전세를 살아도 되거든요. 전세 살면은 지금 뭐 큰일 난다고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모르긴 몰라도 뭐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이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 건데 어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보는 분들은 아마 한 10%도 안 될 겁니다. 대부분 그냥 뭐 한 90% 정도는 그냥 전세 살지 마. 이게 해결책으로 생각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일 겁니다. 그냥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고 월세인 집으로 가라. 그렇게 아마 아이들을 집을 얻어주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. 거기다가 이게 또 수요가 또 맞는 게 지금 이 집주인분들도 전세를 주기가 또 뭐해요. 왜냐하면은 뭐 전세 수요가 또 많이 줄기도 했지만 그 빌라왕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인테리어 수리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진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비싸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요즘에 뭐 그 집을 뭐 수리를 해보고 이러면은 와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나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나 고치려고 하면은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 월세를 조금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좀 유지비를 좀 받아놔야 이 사람들이 바뀌고 하면서 또 돈도 내고 나도 좀 남고 해야 되니까 구하는 사람도 월세를 구하려고 하고 임대인들도 또 월세를 좀 올려받으면서 서로 이제 니즈가 좀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은 월세가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가장 저가 주택들, 원룸, 대학가 이런 데서 지금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 일반적인 아파트나 뭐 3, 4인 가족들이 사는 빌라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은 사실 체감하기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. 우리가 맨날 뭐 미국 물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미국 금리가 어떻고 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한국 물가도 지금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되게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은 22년도 2월까지만 해도 뭐 조금 좀 오르던 추세가
우크라이나 사태 뭐 터지고 하면서 그 전년 동월 대비 6.3%까지 올랐거든요. 미국이 뭐 9%까지 오르긴 했지만 미국 대비 낮은 거지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. 2% 수준으로 관리하려고 하던 거를 지금은 6%까지 찍은 게 몇 달이에요. 거의 지금 1년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물가 급등기를 겪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물가가 뭐 이렇게 비싸졌지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. 지금 생수 가격도 올랐죠. 생수 가격도 올랐고 지금 상수도료도 올랐다고 합니다. 다 가격이 올랐고 음식값도 다 올랐더라고요. 저도 오늘 그 하나 뭐 음식을 먹는데 야, 이렇게 비싸졌나 싶을 정도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뭐 김밥도 정말 비싸져 가지고 이제는 뭐 10,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더라 정도 싶은 정도 상황이라 음식 가격마저도 막 오르는 상황. 그러면 정말 대학생이고 직장인들이고 다들 진짜 이 물가를 체감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이슈되는 게 이게 치킨이죠. 뭐 치킨이 이제 배달비 포함하면 이제 3만 원에 거의 육박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치킨이 2만 원이 말이 되냐고 했던 게 1년 전입니다. 저도 이게 한 몇 년 전이었지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2022년이더라고요. 딱 1년 전에 치킨이 2만 원인 세상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뭐 19,000원이 뭐 2만 원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와 어떻게 치킨이 2만 원이냐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또 뭐 3,000원 5,000원 또 올라가면서 이제 배달비 포함하면 거의 28,000원 뭐 3만 원에 육박한다. 그러니까 1년 만에 지금 또 막 올라가는 거야. 치킨 가격도 상승하고 배달비도 상승하는 거죠. 뭐 치킨뿐만이겠습니까? 지금 뭐 가격대들이 다 올라갑니다. 지금 외식 품목 평균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뭐 한 10% 뭐 이상은 뭐 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삼겹살, 삼계탕, 뭐 비빔밥, 뭐 짜장면 뭐 다 올라가고 있고 뭐 김밥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정말 내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.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식자재 가격 상승률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이 지금 뭐 무는 뭐 96.6%가 올랐다고 하는데 뭐 당근, 맥주, 뭐 밀가루, 감자, 뭐 닭고기 뭐 그러니까 치킨이 비싸지는 뭐 이유도 있겠죠. 당연히 물가가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안 오르고 백이나요? 양파도 뭐 오르고 뭐 김값도 올라가고 뭐 모든 게 막 다 올라가니까 사실 재료값도 막 올라가고 인건비도 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도 다 같이 올라가니까 안 올라가는 거는 없겠죠.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욜로 하지만 작년 초 정도로만 살아도 자연스럽게 욜로가 되는 지금 마법 의 구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작년 초처럼 살면은 그냥 생활비가 그냥 자연스럽게 한 20%에서 30% 정도? 그냥 저축이 안 돼. 이제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닌데 나 원래대로 사는데 왜 저축이 안 되고 왜 적자지? 라고 생각하는 수준?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아껴 쓰고 훨씬 적게 써야 겨우 버틸 수 있는 게 요즘 같은 시대고 그게 아마 이 직장인들이 대학가로 지금 피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근데 이게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? 뭐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? 이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폐해라고도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유튜브는 사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보던 것만 보여주잖아요.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잘 알고 잘 실천하고 아끼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.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. 근데 정작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좀 아껴야 되는 분들은 이 영상이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제 영상을 안 보던 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저희 동네에 보면은 뭐 핫플레이스들이 좀 있는데 그 동네 핫플 가잖아요. 막 난리도 아닙니다.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. 그리고 더 젊은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소위 말하는 진짜 미어 터지는 상황이 돼 있는데 물론 뭐 핫플레이스고 뭐 관광지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돈이 많아서 오는 건지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. 정말 그냥 젊은 사람들도 돈 쓰러들 많이들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아껴야 되는 상황인 게 지금 현실일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또 쓰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또 쓰고 있는 게 아닌가. 정말 뭐 부자여서 돈이 남아서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막 쓰고 여전히 뭐 욜로로 쓰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이 영상은 그런 분들한테는 노출조차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좀 유튜브에 좀 폐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. 그래서 어차피 아껴야 할 사람들은 이 영상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언급하는 정도로 이 영상을 소비한다.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가난의 시대
잘 이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 봅시다라는 말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 10% 정도는 더 아껴야 됩니다. 그래야 본전입니다. 지금 상황은 좀 지나갈 때까지는 좀 힘 좀 내시죠.